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녹화 일자 기준으로 11월 13일 목요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개장을 오전 10시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1시간 늦게 개장한 만큼 1시간 늦게 또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 반에 장을 마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49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규장 마감까지 한 3, 40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 정규 장중 시각에 좀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또 가격을 또 잘 말아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영상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딱히 힘을 내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마감까지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서 2차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또 굉장히 잘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LNF가 오늘 수급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이유를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비하면 뭐 지금 11월의 상승 동력은 지금 조금 뭐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약간 딜레마 같은 게 뭐냐면 지금 LNF 주주분들이 LNF가 떨어지기를 바래요.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LNF를 더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눌림을 조금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 조금 살려고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전에 막 출발을 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거 좀 되게 이해되기 쉽게 엄청 또 쉽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내용에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당장 구독부터 눌러달라고 보채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니까 이따가 뒤편에서 눌러주셔도 되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국민연금,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실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차거래 추이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11월 7일, 그러니까 한 이때 기준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것도 뭐 포함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11월 7일 이날 기준으로 대차 거래 증감, 그러니까 이제 LNF의 주식을 빌려놓은 물량을 엄청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7일 뭐 이것도 BW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만큼 대차 거래를 상환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LNF의 공매도 세력들이랑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LNF가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 숏으로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이 빌린 주식 수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11월 7일부터의 흐름은 우리가 좀 사실 예의주시를 하기는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를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또 이제 다이나믹하거든요. 왜냐면 대차 잔고가 지금 보시는 것은 11월 7일 기준으로 이때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엄청 많이 빌려놓은 상태였는데 주식을 이제 갚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이제 좀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다시 틀려고 하는 건가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지난 11월 7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채널에서도 언급을 한번 좀 드렸었던 게 딱 5일 전이죠. 당시 대폭락장 긴급점검으로 해서 마지막 추가 매수라고 뭐 공매도 이야기를 언급을 막 드리면서 막 목청 놓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딱 지난 11월 7일이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거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NF가 상방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급에 대한 주체가 연기금에 대한 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얘기를 아까 국민연금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제 그게 연기금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기관계 투자자들 중에서도 금투, 보험, 투신 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무게가 무거운 게 연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최근에 매수를 또 많이 했다 보니까 뭐 지난 11월 6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 매수 한도 꽉 찼다고 해가지고 허용 범위까지 근접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을 더 못 살 거다. 국내 주식을 더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11월 6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거래일이었죠. 11월 9일. 그러니까 11월 7일 금요일 날 엄청 폭락장이 있었고 주말 잠깐 지난 다음에 그 다음 11월 9일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나선다라고 해가지고 자산 배분 한도를 상향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포지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를 제일 많이 매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LNF 기준으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 포지션이 엄청 확고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 엄청 길었어요. 이거 좀 아래로 내려가지고 보게 되면은 금투 쪽에서 매도 엄청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엄청 꿋꿋하게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많은 LNF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지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분위기에 있었을 때 가장 맨 최앞단에서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린 주식수도 좀 상환이 되고 있고 연기금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들 생각 많이 하시는 게 LNF가
LNF가 이제 우리 ESS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LFP 양극재를 또 가장 최앞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비중국 LFP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또 우리 LNF가 유일하다 보니까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단독적이고 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요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에 대한 반영이 사실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승 동력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11월 같은 장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수급에 대한 이동이 조금 더 중요한 게 현실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12만 원이라는 구간에서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또 돌파를 또 단기적으로는 좀 돌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번 11월의 이 방향 자체를 오늘로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눌림을 좀 가져가려고 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매수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월 29일이었죠. 10월 29일 여러분들 이날이에요. 10월 29일 기준으로 LNF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딱 하게 되면 아무리 흑자 전환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재료 소멸이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출회 물량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매매 의견은 홀딩 유지예요. 저는 LNF를 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수익 실현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규장 중에 시장가 절반 정도는 매도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게 또 지난 10월 29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기준으로 또 차익 실현도 많이 봤었고, 그 전에 뭐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7만 1,000원 구간에서 제가 이제 뭐 공매도 물량 같은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가면서 7만 1,000원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적도 있었었죠. 그때 이제 10월 10일 날이 여러분들 이제 이날이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날이죠. 지금 10월 10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좀 알림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게, 7만 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좀 자유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왜냐면 이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언급을 이때 당시에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LNF가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가게 되려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주는 물량들이 또 다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기준으로 7만 1,000원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체결 안 되신 분들은 13일에라도 좀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뭐 좀 공교롭게 좀 이제 타점을 좀 잘 봤지만,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번 11월에 대한 수급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좀 지속적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LNF만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NF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좀 사실 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단순히 차트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이것도 사실 제가 언급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이것도 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조회 일자를 기준으로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말씀을 드려도 뭐 한 10월 13일 이때로 기준 해볼까요? 10월 13일 보면은 이게 지금 딱 조회를 딱 때렸을 때 LNF가 이게 2위죠. 그러니까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카카오페이는 얘기할 것도 없고 LNF가 2등이었어요. 근데 10월 13일 날 지나서 10월 14일 같은 경우도 2등, 10월 15일 같은 경우도 2등. 이렇게 지금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상환을 하지 않고 늘 계속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0월 달 LNF 상승 잘했던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NF가 잘 올라가는데도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안 갚아요. 주식을 갚아가면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1월 7일 같은 경우, 11월 7일이 제가 요거를 바꿔가지고 또 조회해서 보여드릴게요. 11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4일로 조회해볼게요. 11월 4일. 이때까지만 해도 2등이죠. 근데 11월 5일로 딱 바꿔볼게요. 이 거래일 전인. 딱 바꾸면 LNF 사라졌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LNF가 13위까지 떨어졌는데, 11월 5일에서 11월 6일로 하나 더 해가지고 조회해보면 또 떠내려가요. 지금 14위까지 내려갔죠. 11월 7일도 바꿔서 또 조회해보게 되면은 LNF가 안 보여요. 지금 아예 내려가가지고 결국에 34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차장고 물량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가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LNF에 대한 상방여력을 보고 있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사실 세력이라고 부르죠. 예, 그들도 LNF를 지금 상방으로 업사이드를 좀 열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때 눌림을 가져가서 여기서 사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만에 하나 비싸더라도 수급 주체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점으로 있을 때 저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난번처럼 이때 7만 1,000원 이때 구간처럼
것처럼 비싸더라도 LNF에 대한 매수 의견은 한번 좀 이제 명확하게 드릴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LNF 주주분들만 제가 이렇게 또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댓글창에 이제 있는 거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요거 해주시면 요런 것들 다 무료로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리딩방 뭐 소통방 이런 거 아니고 그냥 LNF 이제 구독자분들 주주분들한테 뭐 이제 개인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 알림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 둘 중 하나만 클릭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구독자인 것까지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LNF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타 같은 거로도 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구간일 때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 정보 같은 것들도 다 알려드려요. 지난번에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지난 11월 7일 금요일이었죠. 요거 솔루스 첨단 소재 요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도 이게 지금 자꾸 테슬라랑 엮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 11월 7일 같은 경우는 LNF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11월 7일이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11월 7일이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LNF도 이날 떨어졌는데 LNF를 매수해도 괜찮아요. LNF를 매수해도 괜찮은데 제가 지난 11월 7일 같은 경우는 LNF에 대한 매수 의견은 이미 여기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날이 11월 7일 방금 전에 이제 언급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여기 11월 7일 날 마지막 추가 매수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악재 마무리 잘 버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뭐 단타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국내 소재사 만나는 테슬라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제 배터리 셀 테슬라가 뭐 LG 엔솔 아니면 삼성 SDI 얘네들로부터 배터리를 사겠다 뭐 이런 건데, 소재사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음극재도 가고 양극재 가고 전해 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양극재가 우리 LNF인 것처럼 LNF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지난 10월 중순경에 음극재에 대한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언급 많이 드렸지만 10월 중순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1.5조 규모의 음극재 납품 미국 완성차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원래 이제 미국 완성차가 아니고 테슬라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뉴스가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게 왜 수정이 된 거냐면, 왜 비밀인 거냐면, 테슬라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사요. 그 음극재 하나만 사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요거를 샀다라는 거는 요것도 사야 되고 요것도 사야 되고 요것도 사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를 만들죠. 테슬라가 지금 뭐 배터리 기업으로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ESS랑 엮이게 되면서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 거를 못 쓰잖아요. 탈중국 지금 한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 배터리 택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다시 이제 엮이게 된 겁니다.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 이제 보도 여기 나와 있는데, 요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전기차 한국 동박 찾는다라고 해서 11월 12일 날 아침에 이제 4개가 나왔죠. 사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 테슬라에 직납을 하던 애들인데 그냥 이거 동박도 이제 곧 있으면 찾는다라고 해가지고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날 기준으로 11월 12일 기준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11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었었는데, 뭐 이날 되기 전에 이미 11월 4일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는 이미 있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중국이랑도 뭐 장기 계약했고 단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11월 4일 날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11월 10일 같은 경우도 11월 12일 상한가 찍기 전에 미국에서 전지박 공장 투자해서 글로벌 시장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얘기는 그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11월 7일 금요일이 여러분들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솔루스 첨단 소재가 11월 4일 기준으로 중국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이날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는 양대지수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모멘텀 부각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좀 매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동박 공급 계약 소식이 4일 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지방 얘기 나오게 되면 슈팅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낙폭하게 되면서 224일선을 이탈했었던 지난 8,600원. 그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정확하게 여기 224일 이게 빨간색이 224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이탈하자마자 여기 딱 이탈하자마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8,600원 선 이탈 시 매수 가능, 공격적인 비중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기간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 저도 같이 8,600원에 같이 매입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1월 12일 되자마자 매도 체결한 위치가 11,890원. 그게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11,890원이 어제 11월 12일 기준으로 11,890원 상한가 딱 찍고 요것만
딱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익 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추천주도 가끔씩 좀 보내드리는데 뭐 이거는 사실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10월 같은 경우도 5개밖에 안 했고 11월도 이번에 1개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3주차랑 4주차 것도 아마 몇 개는 또 나갈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무조건 받아가져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NF 주주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제가 영상 활동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또 정보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영상 마무리할 건데 지금 분봉 기준으로 아직까지 상승 동력이 꺾이지 않고 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하는 거 지켜보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영상 뭐 녹화해서 긴급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영상 막판까지 혹시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 버튼, 오늘은 제가 영상 뒤편에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 같은 거 해놓으시면은 제가 가끔씩 긴급 영상 같은 거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LNF만 하고 있으니까 뭐 이쯤이면 여러분들께 좀 진심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